밤하늘은 반란이다. 이여도 문학관 9. 밤하늘은 반란이다. 고향의 밤, 별들이 싸운다. 밤하늘은 반란이다. 바람이 분다. 쓰러진다. 다시 넘어진다. 별은 쌈질하는 입이다. 주점 젊은 여자의 열린 자궁 속이다. 길들이 제 골목을 찾아 들어가도 동네는 앞으로도 시끄럽다. 물소리도 밤하늘을 쥐어뜯으며 이어져 흐른다. 그래도 사랑하는 고향, 우리 집은 골목 끝으로 몰렸다. 동네의 개들이 무리지어 일제히 짖어댄다. 끝에 매달린 우리는 건너로 이어지는 길을 보았다. 바람에 쓰러진 곡식들이 줄기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솟아올랐다. 태풍의 눈이 다시 무섭게 쏘아보았다. 우리들의 다리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보식한 어둠은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악을 썼다. 몽둥이질, 낫을 들고 휘둘렀고 쇠스랑으로 후려 갈겼다. 검은 까마귀는 때로 몰려와 무덤을 만들었다. 무덤 속에도 하늘이 있었다. 떠가는 흰 구름, 변두리에 걸린 비트 배곡선에 갈라진 고향의 고삿길들이 감기고 있었다. 그 하늘 속에는 메마른 공동 우물이 파헤쳐져 있고 동네 사람들은 거꾸로 매달려 삼기천 둥 너머 월경리 외딴집에서 외롭게 살던 우리 식구들은 징검다리를 건너 원등리 1구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징검다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 물가에 있는 가장 작은 집이었습니다. 원등리 2구 방앗간을 하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방앗간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우리는 그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집이 너무 낡아서 그 작은 집터에 우리 식구들은 뒷산의 소나무를 잘라와서 석가래를 만들고 징검다리 건너 외딴집 뒷곁에서 잘라온 미루나무로 대들보와 상냥보를 만들어서 집을 직접 지었습니다. 그 무렵 마침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새로 지어진 마을회관에 구판장이 생겼는데 우리 가족들은 그 구판장 입찰에 응찰해서 당첨되어서 이마에 시멘트로 참새가 그려져 있던 그 구판장 운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중앙에 있었던 그 구판장에는 온 마을 사람들의 소문과 수많은 사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잠을 깨우는 아저씨는 날마다 나를 흔들어 깨워서 해장술을 하셨고 몸도 성취하나 지팡이를 짚고 한쪽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시던 할아버지도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해장술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 어느 해부터는 그 구판장을 하겠다는 경쟁자가 생겨서 우리 식구들은 입찰에서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구판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시멘트 바닥에 항아리를 묻어두었고 그 항아리에 막걸리를 쏟아 부어 놓고 손잡이가 있는 플라스틱 바가지로 퍼서 막걸리를 팔았다는 기억과 시멘트로 만들어진 탁자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겨우 학교에 갈 수 있었으나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던 기억과 밤에는 함께 붙어 있었던 회관에 군부를 떼서 회관방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했던 기억이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입찰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화장실이 있던 아래채에 아예 슬라브집을 짓고 그곳에서 구멍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입찰에서 떨어진 상대방도 자기 집에서 구멍가게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두 패로 나뉘어서 경쟁을 하고 자주 싸우기도 했는데 다른 일들 때문에도 그랬지만 구판장 운영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패싸움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진하고 순하기만 했던 막내딸 어머니께서도 날이 갈수록 전사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두 패로 나뉘어진 어머니들은 한쪽 대장이 되어 싸움을 진두지휘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패로 나누어진 어머니들은 부녀회장 자리를 놓고도 신경전이 대단하였고 버스를 대절하여 멀리 여행을 갈 때도 어느 해에는 따로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부터 동네 사람들의 소문과 동네 사람들의 싸움을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지켜보아야만 하였습니다. 그 싸움은 자주 동네 한가운데 있었던 구판장에서 시작되었고 온 동네로 퍼져가서 골목마다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농촌 고향을 떠올리면 낭만적이고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것도 역시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이다 보니 늘 다투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피가 터지게 싸움을 하는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 주위에는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뒤에는 쌍과부가 살고 있었고 점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점쟁이 집에는 까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남자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쌍과부 남편들은 인민군에게 맞아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 집은 부자라서 할머니와 며느리가 넓은 집에서 사이좋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집에는 어느 절 스님의 처자식이 조용히 살고 있었고 그 집 앞 귀머거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런 동네의 온갖 소문들은 마을 구판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70여 되는 마을 사람들의 다양한 소문들을 들으며 막걸리를 팔았고 그런 어른들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부터 저는 더욱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밤실 아저씨와 신발가게 아저씨를 비롯한 많은 아버지 친구분들을 알게 되었고 압록댁과 주살리댁을 비롯한 많은 어머니 친구분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많이 속도 상하고 가슴도 아프고 안타깝기도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 참으로 아련한 그리움만 남아 있습니다. 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글도 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어서 뒤에 것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2017년 12월은 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2017년 12월 12일 날은 제가 유언장을 썼던 그 유언장이 추억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12월 12일 날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심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12월 14일에 입원하여 12월 20일에 수술할 듯 서울대학교는 가지 못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많이 공부하고 꼭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의 절실한 마음을 페이스북에까지 올렸던 걸 생각하니까 그때가 참 많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심장 모양인데 저의 가장 문제는 이 좌심실 쪽에가 제일 문제였는데 이 좌심실 벽이 이렇게 두꺼워져 가지고 여기를 잘라내야 되고 이 두꺼워져서 이 좌심실이 좁아진 바람에 이 대동맥 판막이 망가지고 이 승모판막도 많이 망가졌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대동맥 판막은 기계 판막으로 바꾸는 수술을 했고 이 판막은 처음 계획은 2개 다 바꿀 계획이었으나 심장을 열어보고 가능한 이 승모판막은 고쳐서 쓰는 걸로 해서 성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2개 다 판막을 교체하게 되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 승모판막은 성형을 해서 다행히 하나만 교체하고 하나는 성형을 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이 심실벽은 이렇게 두꺼워졌던 벽을 이렇게 잘라내서 이 공간을 많이 넓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은 아니지만 많이 좋아진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워낙 오랜만에 심장이 아파서 진찰을 한번 받으러 갔는데 1차 수술을 집도하셨던 안혁 교수님께서 너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씀하셔서 바로 가자마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수술 날짜를 급하게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한 저는 그때 너무 비관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유언장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1차 수술에 악몽이 있기 때문에 2차는 더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심장 수술을 하려면 이 심장을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 수술한 사람은 이 막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뜯어내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유언장까지 쓰게 됐는데, 아마 제가 10일날 진찰을 받고 수술 날짜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일부터 유언장을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유언장 1. 어쩌면 지금부터 쓰는 이 글이 나의 마지막 글이 될 수도 있으리라. 어쩌면 지금부터 쓰는 이 글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 될 수도 있으리라. 지금부터 쓰기 시작하는 이 글이 언제 끝이 날지는 난 아직 모른다. 어, 14일날 입원하기로 됐죠. 운영국 마당에 눈이 절반쯤 쌓여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눈이 반쯤 남아있다. 반은 해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떠났다. 땅과 하늘이 함께 만들었을 붉은 홍시, 달과 태양이 함께 들어있을 붉은 홍시, 말랑말랑한 얼굴 만지며 가는 찬 겨울바람, 검은 대나무 숲에서 걸어나온 저승사자, 겨울로 가는 운영국 마당을 거닐고 있다. 나는 척화비 뒤에 얼마나 더 숨어 있을까? 2. 비행기에서 보니 지구 테두리가 보인다. 높은 하늘에서 보니 살모 테두리가 보인다. 저 바다 건너, 저 테두리 건너 무엇이 있을까? 불가사리처럼 기어가는 산 봉우리들 위로 흰 구름 흘러가고 나는 지금 하늘에서 본다. 구름이 모여들어 더 넓은 테두리를 만든다. 복설에 묻힌 산마을처럼 구름에 덮인 세상, 구름 계곡 사이로 언뜻 얼굴 내미는 지붕들, 가끔은 바다도 보이고 사람 마을도 보인다. 갈수록 눈부신 구름은 두꺼워지고 남극처럼 느느 세상처럼 빙하처럼 하얗고 부드러운 늪, 저 눈부시게 빛나는 한낮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꿈처럼 조용히 떠있던 비행기 구름 속으로 간다. 두꺼운 구름을 뚫고 아래 세상으로 내려간다. 푸른 겨울, 바다에 관탈섬 홀로 떠있고 한라산이 보인다.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전화가 왔다. 어제 목요일 오후에 당장 입원하여 수술하자는 말에 입원을 다음 주 월요일로 미루고 내려왔는데 일주일쯤 더 미루어질 것만 같다. 오늘 입원한 환자가 다음 주에 수술을 할 것만 같다. 나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먼저 수술을 받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갑자기 일주일을 더 벌었다. 나에게 일주일의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인천, 영도 앞에서 급유선과 충돌한 낚싯배처럼 제주로 가는 바다, 맹골 수도에서 침몰한 세월호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 느닷없이 들이닥친 이 상황이 나도 아직은 당황스러운데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014년 4월에는 한라병원에서 세월호 참사 생중계를 보았는데 2017년 12월에는
서울대학병원 가는 길에 옆구리에 구멍난 낚싯배를 보았고 갯벌에서 실종자를 찾았다는 뉴스를 접했다. 4. 물리적 시간과 감정적 시간은 다르다. 사람마다 시간은 다르고 상황에 따라 일주일의 시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시간이 부자인 사람은 좀 게을러도 되지만 시간이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게 살 수 없다. 나에게 주어진 일주일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몸과 마음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가다듬어 마지막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야 한다. 내가 전반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일은 무엇인가? 내 필생의 사업인 평생학교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 후반전에 가장 먼저 시작하고 꼭 마무리해야만 한다. 5. 나는 아직 인도에 가보지 못했으나 인도에서 사는 꿈을 꾸었다. 나는 아직 베트남에 가보지 못했으나 베트남에서 사는 꿈을 꾸었다. 나는 혹시 인도와 베트남에서 나의 전생에 살았을지도 모른다. 아니라면 혹시 나의 후생에 그곳에서 살 수도 있으리라. 나의 올해 겨울은 참 추운 겨울이 될 것 같다. 만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남은 사람들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주면 좋겠다. 나의 법적 상속인과 땡땡땡 시인께서 잘 의논하여 평생학교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또한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함께 도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평생학교에서 남은 가족들의 대학 학자금과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면 더욱 좋겠다. 나에게는 꿈이 하나 있다. 나는 아름다운 산을 하나 가꾸고 싶다. 그 산에 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며 나무처럼 살고 싶다. 그 숲속에 조촐한 집을 하나 짓고 싶다. 삶에 지친 영혼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싶다. 그 쉼터에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가끔 찾아오면 좋겠다. 절망이 너무 깊어서 스스로 죽고 싶은 사람들이 아주 가끔 찾아오면 좋겠다. 아무런 부담 없이 누구라도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그러면 나는 그들과 함께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들의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 세상에 대하여 너무나 분노한 사람들과 한때의 실수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그들과 함께 그들의 나무를 심어주고 싶다. 산의 나무를 함께 심으면서 그들의 아픈 가슴에도 또 다른 희망의 나무를 심고 사랑의 씨앗을 뿌려주고 싶다. 산 혹은 자연의 큰 거울 앞에서 희망을 되찾은 그들이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나는 그들과 내가 함께 심었던 그들의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안부 편지와 함께 가끔 보내주고 싶다. 세상으로 돌아간 그들은 언제라도 자신의 자라나는 나무를 보기 위하여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직접 올 수 없어라도 늘 가슴속에서 함께 자라나는 자신의 나무 때문에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하여 우리가 끝끝내 함께 가야 할 길, 겨울이 깊을수록 더 잘 보이는 길, 실패한 사람을 함께 이끌어주고 넘어진 사람을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우리들이 함께 풀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나는 정말 좋겠다. 7. 평생 학교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숲 가꾸기 사업이다. 그 아름다운 숲에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8. 내가 오래도록 구상하고 준비한 평생학교는 간단하다. 내가 오래도록 구상한 이어도 공화국을 이름만 바꾸었다. 하고 싶은 일들은 많지만 핵심은 숲과 함께 사는 일이다. 숲과 함께 사는 일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과 나무가 함께 사는 일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함께 아름다운 숲을 가꾸는 일이다. 살아있는 동안 자신은 나무 한 그루 심고 가꾸는 일이다. 나무를 가꾸면서 나무와 대화하고 나무처럼 사는 일이다. 자신이 가꾸는 자신의 나무처럼 아름답게 살자는 것이다. 함께 아름다운 숲을 가꾸며 함께 아름답게 살자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 도와주며 아름다운 숲으로 아름답게 살다가 죽어서는 생전에 자신이 키우던 나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죽어서도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을 하는 것이다. 죽어서도 살아남은 후손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후손들이 삶에 지쳐 쉬고 싶을 때 그늘이 되어주고 책갈피에 꽂아지는 나뭇잎이 되어 희망이 되어주자는 것이다. 평생 학교와 더불어 내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이 또 있다. 우리 현대사의 해방 공간에서 벌어진 비극에 대한 정리다. 제주 4.3을 흔히 4.3이라 말하지만 나는 3.1이라 말한다. 우리들의 현대사는 3.1 운동의 연장으로 보면 쉽게 풀린다. 제주 3.1절 발포 사건과 여순 사건과 지리산 빨치산 운동과 4.19 혁명과 광주 5.18과 촛불혁명이 모두 3.1 운동의 연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한 긴 여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문학적으로 승화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나의 역량이 아직 부족하여 지금껏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역량 있는 문인들께서 꼭 완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내가 꿈꾸었으나 아직 완성하지 못한 평생학교와 제주 4.3의 문학적 결실은 우리 민족과 우리 후손들의 아름답고 정의로운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에 누군가는 반드시 이루어주길 바란다. 제주 4.3은 우리들의 3.1 정신이 총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다. 우리들의 3월이 죽지 않도록 우리들의 힘과 역량을 모아야만 한다. 10. 상속인에게 이 지상에서 만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저승에서도 평생학교 이어도 공화국 가족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약 평생학교 이어도 공화국을 완성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면 내가 꿈꾸었던 평생학교 이어도 공화국을 꼭 대신 만들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직접 만들 수 없게 된다면 좋은 인연을 만나서 함께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만약 다른 일로 바빠서
직접 못하게 된다면 나를 닮은 사람을 만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이 땅에 꼭 평생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어도 공화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나의 씨앗을 꼭 전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 지상에서 좋은 인연으로 만났듯이 가족이 따로 없는 저 세상에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꿈꾸어 봅니다. 10일 사랑하는 그대에게 내가 혹시 말하지 못한 말이 있으면 모두가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배려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 그나마 다시 살 수 있었고 이렇게 잘 살다가 잘 떠나는 것이니 나는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잘 살다가 저승에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정말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12. 사랑하는 성현에게 사랑하는 성현아, 정말 고맙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살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화순에 있는 땅과 곡성에 있는 작은 땅과 작은 집은 어떤 일이 있어도 팔리지 않고 대대로 이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곳에 내가 이루지 못한 평생학교, 이어도 공화국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도 내가 먼저 떠나면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니 동현이와 함께 어머니 많이 위로해주고 잘 모시길 바란다. 또한 나중에 동현이와 단 둘만 남게 되면 형인 내가 좀 더 양보하여 동현이와 사이좋게 잘 지내길 바란다. 내가 좀 더 오래 살면서 너희들을 돌봐주면 좋겠지만 사람의 일이란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성현아, 나는 늘 성현이가 나의 아들로 와준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하며 살았다. 저승에서도 어떤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으면 더욱 좋겠구나. 아무쪼록 이승에서 가장 행복하고 원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란다. 13. 사랑하는 동현에게 사랑하는 동현아, 정말 고맙다. 나는 동현이와 성현이가 나의 아들로 와주어서 정말 행복했다. 혹시 수술이 잘못되어 내가 예상보다 빨리 너희들 곁을 떠나게 되더라도 너무 섭섭해하거나 슬퍼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으니 자연의 순리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 다만 동현이는 내가 좀 더 돌봐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동현이가 혹시라도 방황하게 될까 염려스럽다. 하지만 나는 동현이를 믿는다. 내가 믿고 떠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마음 단단히 먹고 잘 대처해 주길 바란다. 혹시 이런 날이 올까 싶어서 나는 그동안 너희들에게 나름대로 훈련을 시켰는지도 모른다. 아빠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그동안 나는 많은 날들을 헤어져서 사는 연습을 했었는데 아무쪼록 그 효과가 발휘되어 내가 멀리 떠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주길 바란다. 남아있는 엄마와 형과 함께 서로 도와서 사이좋게 잘 살길 바란다. 또한 살다가 삶의 방향이 뚜렷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아빠가 마련한 화순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평생 학교, 이어도 공화국을 만들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말고 사랑하는 동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꿈꿨던 일들은 추진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해서 사랑하는 동현이와 성현이에게 추천하는 것이니 스스로 깊이 생각해서 결정하길 바란다. 아마도 이번 장을 쓸 당시에는 이 서울대병원에 가서 당초에는 진찰만 받고 내려오라고 했는데 바로 입원해야만 한다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닥치다 보니 진찰을 받고 그 옆에 곁에 있는 운영국 마당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운영국 마당을 걸으면서 그때 눈이 절반쯤 쌓여 있는데 어쩌면 남아있는 눈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녹아있는 눈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며 썼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다시 당장 입원해야 된다는 선생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며칠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주도로 오면서 그 비행기 속에서 이는 아마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비행기에서 그 밑에 지상을 내려다보면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절실한 마음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3은 아마도 그 목요일날 제가 그 진료를 받으러 갔던 것 같은데 목요일날 오후에 당장 입원하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집에 갔다가 월요일날 입원하겠다고 그렇게 월요일날 입원하기로 하고 이렇게 왔는데 다시 서울대병원에 전화가 와가지고 다음날 월요일날 입원하지 말고 그 14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때쯤 입원하라고 전화가 와서 일주일을 뒤로 미뤄지게 돼서 이렇게 일주일을 벌었다는 생각이 그때는 이렇게 당장 수술을 받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더 미루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끝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뒤로 미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은 그런 상황을 물리적인 시간과 감정적인 시간이 참 다르다는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 확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대신 급해져서 그동안 제가 해보지 못한 거, 하고 싶었던 거 그런 것을 더욱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에서도 이상하게 꿈을 꿨는데 인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꿈을 꾸기도 하고 베트남인으로 살기도 하고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꿈꾸고 준비해왔던 게 이어도 공화국인데 그 이어도 공화국을 내가 죽은 다음에도 누군가 좀
제가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그 이어도 공화국의 씨앗이라도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은 그동안 계속 제가 주문처럼 외우는 나의 꿈인데 아주 옛날부터 이런 꿈을 가지고 자꾸 읽어보는 그런 꿈인데 이걸 유언장에까지 이렇게 쓴 걸로 봐서는 정말로 내 꿈은 이게 확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도 저는 산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또 현실적으로 내가 몸이 아파서 완전히 깊은 산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할 그런 형편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병이 깊은지 모르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아주 깊은 산속으로는 완전히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계파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급하면 바로 큰 병원에 가서 재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수술 받고 나서는 좀 변경되지 않았나, 조금은 좀 더 현실적인 면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이어도 공학은 결국은 그 숲에서 나무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영혼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무를 미리 심고 그 죽은 다음에 수목장을 할 게 아니고 미리 자신의 나무를 심고 살아있을 때도 자신이 직접 가꾸고 죽어서 그 죽은 나무로 다시 부활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것을 이어도 공화국에서 실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시인으로서 꼭 그 제주 4.3에 대한 그리고 3.1운동과 그 계속 이어지는 4.19와 5.18과 촛불혁명까지 이어지는 그 현대사를 서사시든지 아니면 소설이든지 그렇게 쓰고 싶은데 아직 역량이 부족해서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인데 완성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상속인에게 내가 꿈꿔왔던 그 꿈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그 부탁하는 유언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현이하고 동현이에게도 좀 부탁을 하는 그런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12.12는 참 여러가지 일도 역사적인 날이지만 나에게도 참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날이기도 해서 이렇게 오늘도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어제는 이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생겼다는 영월해안도 가고 삼방산도 가고 오늘은 송악산도 가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보니까 2018년 12월 12일에도 이렇게 닭이라는 메모와 오리라는 메모를 남겼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을 먹는데 닭 모가지가 탁 내 목에 걸렸다. 내 몸속에서 자꾸만 닭이 울었다. 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애가 탔다. 애가 끓었다. 애가 끊어졌다.
나는 힘껏 기침을 하였다. 닭모가지가 튀어나오고 이어서 창자가 끌려 나왔다. 긴 창자가 끝없이 끌려 나왔다. 구절양장이었다. 구곡간장이었다. 나는 비로소 속이 개운해졌다. 그런데 나의 가슴 속에, 나의 창자 속에 누구 창자가 들어있었을까? 끌려 나오는 창자는 누구의 것이었을까? 아직도 남아있는 창자는 또한 누구의 것일까? 오리, 뒤뚱뒤뚱 오리가 들어온다. 기우뚱기우뚱 길이 들어온다. 흔들리는 것들을 따라 밤이 들어와 어두워진다. 오리는 밤에 알을 낳는다. 밤에는 오리발이 보이지 않는다. 오리발 따라 들어온 밤이 어둠 속에서 새벽을 잉태한다. 세상의 모든 밤은 언제나 오리알보다 환한 아침을 낳는다. 뒤뚱뒤뚱 오리가 다시 나간다. 밤이 낳은 아침을 딛고 날아오른다. 어두운 밤은 새벽의 어미이고 아침은 어두운 밤의 찬란한 자식이다. 우리들의 밤은 언제나 환한 아침을 낳기 위해서 온다. 그리고 많은 글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꼭 필요한 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브런치에서 다시 읽으면서 찬찬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12월 12일 날 유언장을 썼는데 아마 12월 10일부터 유언장을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2015년 12월 10일에는 수목장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지금도 저는 수목장을 하고 싶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목장에 대해 생각한다. 어머니 곁에 소박한 수목장이 생겼다. 어머니 곁에 내가 살려놓은 소나무 두 그루 있다. 나는 죽어서 그 소나무가 되어도 좋으리라. 다만 나는 죽어서도 우리들의 공기를 오염시킬 수 없으므로 화장은 원하지 않는다. 나는 요즘 만들고 있는 돌무덤에서 한 3년 더 머물다가 남겨진 뼈들만 저 소나무가 되어도 좋으리라. 저는 이상하게 수목장은 하고 싶은데 화장은 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서도 좀 화장을 하면 뜨거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한 화장하면서 우리들의 공기가 오염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화장을 하지 않고 일단 매장을 한 다음에 한 3년 지난 다음에 그때 다시 그 수목장 아래 나의 나무 아래 그냥 뼈를 묻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산소 옆에 이렇게 수목장을 해놨는데 이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큰 나무에 물론 매달아 놓기보다는 이렇게 나무 하나 심어 놓고 이렇게 간단한 메모 형식으로 하나 해서 꽂아 놓았는데 이 방법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산수 옆에 이 밭이 내 소유의 조그만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이 소나무 두 그루를 이 자목나무 숲에 막 묻혀 있는 걸 내가 나무를 정리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해서 이 소나무를 제 나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이 나무 아래 묻히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긴 지금 곡성에 있는 나무라서 제주도에서 만약에 죽게 된다면 제주도에서 한 3년 묻혀 있다가 고향으로 가도 좋겠고 처음부터 고향으로 가서 묻혀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소나무 하나하고 이 소나무는 제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 아래 밭하고 경계라서 조금 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 하게 된다면 이 나무 아래 꼭 용처럼 새긴 이 소나무 아래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직 확실히 어떻게 할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렇게 제가 이어도 공화국에 이렇게 돌무덤도 만들었는데 돌무덤이라기보다는 돌방인데 이렇게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다시 이런 형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10일 날은 산이라는 글도 썼는데 아마 제주도 한라산과 전라도 지리산을 오르고 난 다음에 지리산과 이렇게 한라산이 결국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시 쓰는 나무에 다녀왔는데 그 옛날에 썼던 옛날 그 동영상을 찍었는데 옛날에 사진도 많이 찍고 글도 많이 쓰고 했는데 그때 썼던 걸 여기에 옮겨 놓았습니다. 시 쓰는 나무. 시 쓰는 나무를 알고 있다. 전생에 방랑시인이었다는 그는 이번 생에는 딱 한 편만 쓰겠다고 어느 깊은 밤 나에게 말했다. 봄부터 부지런히 시를 쓰다가 깊은 가슴속에 해마다 딱 한 줄씩만 남기고 아낌없이 낙엽으로 멀리 날려서 보낸다고 했다. 사람들은 제주 왕따나무라고 말한다. 나홀로 나무라고 말한다. 독야청청 나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시 쓰는 나무라고 말한다. 내가 아는 시인들 중에 홀로 사는 시인들이 있다. 그들은 참 아름다운 시인들이 많다. 그 대표적인 시인을 나는 알고 있다. 이병률 시인, 박남준 시인, 김주대 시인을 알고 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인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더 많은 시인들이 있을 것이다. 황인숙 시인 등의 여성 시인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자기 관리를 참으로 잘하는 것 같다. 나는 그들이 부럽다. 그들의 순수함과 치열함이 부럽다. 시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 한없이 부러울 때가 많다. 내가 좋아하는 나무가 있다. 평화로 중간쯤에 있다. 나는 제주시와 화순을 왕래하며 자주 그 나무를 찾아간다. 주로 제주시에서 화순 가는 길에 들러보곤 한다. 새별호름 들렀다가 만나는 경우가 많다. 제주시에서 화순으로 가는 평화로 오른쪽에 있다. 그리스 신화박물관과 트릭아이 미술관 입구에서 우회전하여 광산로를 따라가면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반대쪽 평화로 왼쪽에는 금악 휴게소와
제주 아거타운이 있다. 따로 간판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도 잘 찾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산 쪽이 아니라 바다 쪽으로 가야만 한다. 성 이시돌 목작 비육사가 있는 초지 안에 있다. 새별 오름과 이달 오름을 배경으로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시선을 주면서 가야만 보일 것이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기 때문에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보고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곳은 사유지며 사료용 풀을 키우는 초지여서 옛날에는 가시철망을 쳐서 출입을 막았으나 사람들이 워낙 많이 찾아오는 바람에 요즘에는 개방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알려지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요즘에는 그 나무가 많이 시달리고 있다. 워낙 많은 발자국들 때문에 흙이 파여서 뿌리가 많이 드러나서 내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래도 어쩌랴. 좋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도 없지 않겠는가. 요즘에는 웨딩 촬영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한 항공 촬영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귀까지 따가울 정도가 되었다. 사람들은 무엇 하나라도 그냥 놔두지 않는다. 유명 인사가 된 시인들도 어쩌면 저 시 쓰는 나무처럼 이제는 인간들이 귀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늘 조심스럽다. 시 쓰는 이 나무는 먹이나무다. 이달 오름과 새별 오름을 배경으로 거느릴 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나는 겨울나무를 좋아한다. 화렵순 이 나무는 겨울에 몸을 크게 한번 바꾼다. 모래시계처럼 제 자신을 크게 한번 뒤집는다. 그렇게 뿌리를 하늘에 내린다. 하늘의 별빛과 달빛을 빨아들여 땅속에 피어있을 잎들에게 젖을 물린다. 가을에 땅속으로 이사를 간 잎들은 별빛과 달빛을 빨아들이며 새로운 봄을 꿈꾸고 있을 것이다. 귀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면 잎들이 땅속에서 잠꼬대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젖을 빨다가 그대로 잠들어버린 어린 것들이 젖꼭지를 빨다가 손가락을 빨다가 꿈속에서도 우물우물하면서 잠꼬대인지 꿈결 소리인지 모르게 낮게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잎은 가죽나무처럼 작은 잎이 여럿 모인 겹잎이며 잎의 크기가 큰 편에 속한다. 육지에서 어머니의 장례 때 오동나무로 상장대를 사용한 것과 달리 제주에서는 오동나무가 귀해서 먹이나무로 대신 사용했다고 한다. 장례 때 쓰는 지팡이를 육지에서는 상장대라고 하지만 제주에서는 이름도 방장대라고 부른다고 한다. 옛 문헌에 따르면 먹이나무는 오동나무 옛 이름으로 기록되면서 먹이나무를 사용한 것도 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한다. 먹이나무에는 굵은 가시가 박혀 있는데 이런 가시의 고통을 느끼며 어머니를 생각하라는 의미가 있다고도 말한다. 8월이면 먹이나무도 꽃이 핀다. 황백색 꽃이 원뿔 모양으로 자잘하게 모여서 핀다. 잎자루와 줄기에 난 가시는 자라면서 가시의 날카로움은 없어지고 코르크 부분만 남아있게 된다. 가을이 되면 까만씨가 익어가는데 산초나무와 마찬가지로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먹이나무 잎은 감기와 말라리아 처방약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나는 오늘 이병률 시인의 인생의 파도를 만드는 사람은 나 자신을 다시 읽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신춘문예에 대해 생각하고 문학은 우열을 가리는 운동 경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 생각하고 반동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성장에 대해 생각하고 보통의 사람은 남이 만든 파도에 몸을 싣지만 특별한 사람은 내가 만드는 파도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태운다라는 라고 말하는 이병률 시인과 그 문장들을 생각하며 김주대 시인의 방송을 시청한다. 나는 김주대 시인의 시와 문인화를 좋아한다. 요즘에는 김주대 시인이 그린 문인화 전시회가 있는 것 같다. 네. 이 동영상을 보면 김주대 시인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 쓰는 나무는 이렇게 겨울에는 아주 온 세상이 하얗까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겨울 모습을 참 좋아하는데 이쪽 왼쪽이 이달오름이고 이 오른쪽이 새별오름이다. 이 새별오름은 이때는 아마 이 대보름 축제가 있은 이후에 찍은 사진 같습니다. 여기에 아마 대보름 축제 때 글귀를 새겨놓았던 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이때쯤 아마 10월이나 9월쯤 된 것 같습니다. 이때는 한여름인 것 같습니다. 여름에 찍은 사진이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잎이 이렇게 가시가 있는데 나중에는 가시가 무뎌지는 그런 효과는 이렇게 이건 지금 한라산 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아무래도 이 나무는 이 두 이달오름과 새별오름을 배경으로 찍었을 때가 아름답지 않나. 그리고 옛날에는 시 쓰는 나무라고 하더니만 한때는 고도를 기다리는 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메모를 많이 했던 그런 메모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이 사진만 보여주고 이렇게 다양한 갈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사진도 이렇게 웨딩 촬영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추운데 이렇게 신부가 좀 추워 보입니다. 이렇게 웨딩 촬영도 하고 이렇게 옛날에는 가시철망으로 출입금지 표시를 해놨었습니다. 지금은 길가에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넓은 풀밭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 12달 끊임없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나옵니다. 요즘에는 사진 찍기 좋은 데라면 어디라도 막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입장에서는 좀 귀찮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항공 촬영도 하는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네, 이렇게 풀밭에서 풀도 찍었던 사진이 보입니다. 네, 이건 12월 10일 날 제가 동영상을 찍으러 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새별호름 앞으로 가면 새별호름 지나면 새별호름 지나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면 새별호름 지나서 새별호름 지나서 이렇게 엊그제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다 드러나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렇게 14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찍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 쓰는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옛날에는 길도 없었는데 수로 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다리도 만들어 놓고 오늘도 이렇게 1시간이 넘었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내일 희망찬 내일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